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승객이 경전철을 이용하면서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명예훼손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양주시 옥정 신도시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7만 6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의정부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승객수 감소와 파산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네,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승객이 경전철을 이용하면서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개통 이후 1일 승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9년 5월 5만 2,900여 명을 기록한 이후 승객 수가 줄어들었는데 약 4년 만인 지난 12일 170여 명 상승한 5만 3,103명이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통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5천여 명으로 할인 정책이나 교통 관련 지원 정책도 적용되지 않아 승객 수가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 환승 할인 제도 도입과 노인, 장애인, 유공자 무임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승객 수는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저희 단독으로만 했는데 그 2015년 이후로 그게 환승 체계가 동일화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와 맞물리면서 2019년 이후 승객 수는 또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연도별 일평균 수요를 살펴보면 2019년 3만 1,000명에서 2020년 3만 1,000명으로 2021년 3만 3,000명, 지난해에는 3만 8,000명을 유지했는데 올해 4월 30일 기준 4개월 만에 4만 800여 명을 넘어섰고 5월 초 5만 명을 넘으면서 올 들어 승객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정부 고산지구 인구 증가로 인한 고산역 신설과 코로나 정책이 완화된 것이 맞물려 승객 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김포 골드라인과 신림선 등 승객 증가로 인한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요를 예측하고 출퇴근 운행 시간 단축 등 대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출퇴근 시 운행률이 4분에서 3분 30초로 단축하고 주요 역사에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고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올해 개통한 지 11년째 되는 해입니다. 사업 시행자와의 갈등, 파산, 소송 등 우여곡절 끝에 교외선, GTX-C 노선과 연계되는 의정부 철도 교통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간 임대주택 시행업체로부터 고가의 오토바이를 수수하고 임대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받은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도청 4급 서기관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도내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업체 회장 B씨와 대표이사 C씨로부터 시가 4,640만 원 상당의 대용량 배기량의 오토바이 한 대를 차명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직접 업체 측에 자신의 취미를 위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요구한 뒤 시행업체 직원을 데리고 여러 매장을 다니며 최고가 한정판 모델을 사달라고 지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1년 4월 시행업체가 일반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민간 아파트를 당시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800만 원으로 차명 분양 계약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낮 1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식당가와 유흥가, 스쿨존 등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2시간 동안 적발된 건은 모두 9건으로 운전자 9명 중 3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고 나머지 6명은 면허 정지 수치인 0.03에서 0.08%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 야간 구분 없는 상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명예훼손 관련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쪽은 표현의 자유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데요. 논란이 확대된 일부 사건은 언론에 공개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우리 법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걸까요?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최근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중에 하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다시 짚어주실까요? A씨는 2021년 10월에 남편과 불륜 관계인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티켓 내용의 대상자가 B씨인 점을 추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특히 티켓에는 불륜의 대상자가 B씨임을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B씨가 있는 건물에는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성과 또 그 외에도 공연성과 비방성이 충족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공연성의 성립 요건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파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특히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파 가능성 개념을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점이요. 이게 사실을 말했음에도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예는 드문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몬타나 주 등 일부 주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기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사실적시의 경우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말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사적 자리에서 남의 흉을 보는 경우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인구가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2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7만 63명으로 파악됐는데요. 회천 4동의 인구는 지난해 11월 인구 6만 명을 넘었고 반년 만에 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시는 현재 5월에 입주를 시작한 단지를 비롯해 총 10개 신규 공동주택 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인구 상승 추이로 볼 때 2025년에는 인구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경기 북부시군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앙부처 협의와 내부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공공의료원 설립을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건축비만 2천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들이 의료진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에 설립할 공공의료원에 의료진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도 고려 중인데요.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4-5개의 부서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아직 구체적 설립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30만 원 상당의 무상 교복을 한 벌 더 지원합니다. 시는 학생 누구나 몸에 맞는 교복을 입고 공부할 수 있는 평등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추가 지원하는 동두천형 무상 교복 지원을 추진합니다. 지원 단가는 학생 1인당 30만 원이며 동두천시에 소재하는 정규 중고등학교 2023학년도 2학년 재학생으로 2024년 2월까지 전입한 학생도 포함됩니다. 교복 지원은 학교 주간 구매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에 맞는 교복 품목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복 지급 시기는 9월 신학기 전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